우분투 운영체제가 설치된 서버가 준비되어 있고 그 서버에 뿌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접속한 서버에서 가상 환경을 설치한 후 그 가상 환경 내에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띄우기까지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띠 소프트웨어가 우선 있어야겠죠. 뿌띠 소프트웨어를 구해서 설치한 후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 좌측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본 영상은 뿌띠를 사용해서 그 서버에 개발용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기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세션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화면에서 우선 이 호스트 네임 혹은 IP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그런 후 포트 번호를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 이 밑에 있는 커넥션 타입은 SSH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SSH는 22번 포트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꼭 포트가 22번이어야만 SSH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SH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포트 번호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버에서 SSH로서 오픈되어 있는 서버의 그 포트 번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 포트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디폴트로는 물론 SSH 서버는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다른 포트 번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해당하는 포트 번호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후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해당하는 그 서버에 좀 자주 접속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 Save Sessions라는 요 부분 아래에다가 내가 앞으로 그 자주 접속할 이 정보에 대한 이름을 이곳에 기입을 해주시고요. 세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내가 계속 이 동일한 IP 포트 번호로 계속 접속할 거야. 그러니까 난 앞으로 이걸 자주 사용할 테니 이 정보를 잘 이 이름으로 저장해 줘. 그래서 향후 이 이름으로 내가 접속하고자 하면 IP 번호와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다시 입력 안 하더라도 접속을 해줘. 네, 라는 그런 용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번에 접속을 할 때는 요 그 해당하는 그 이름이 요 밑에 있는 요 창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선택해서 로드 버튼을 누르면 IP 주소와 포트 번호 등등 그 세션에 해당되는 기타 다른 정보들이 다 한꺼번에 로딩이 될 겁니다. 심지어 여기 윈도우즈의 어피어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터미널 창의 글씨 크기, 폰트 등과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팅까지도 다 세션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매번 설정하는 것이 귀찮다. 그러면 한번 설정을 제대로 하신 후 세이브를 해놓고 다음번에는 이제 로드해서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름 지정하에 저장을 하시고 그런 후 오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접속이 시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검은색 화면이 뜰 건데요. 그럼 여기서 login as 땡땡 하고서 커서가 뜰 건데 그럼 그 커서 부분에서 자신이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ID를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ID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그 밑줄에 무슨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가 뭔가요? 하고 또 땡땡하고 커서가 뜰 건데요. 이 부분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내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하더라도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 왜 입력이 안 돼? 이거 다운된 거 아니야? 이거 멈춘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로그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화면에 일부러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키보드로 입력을 했을 때 잘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한 후에 엔터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선 우리는 이제 개발 환경을 처음에 구축을 할 때 대단히 잘 생각해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에디터를 쓸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환경 변수 세팅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서버 머신을 얘기해요. 서버 머신을 이용하는 여러 사용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용자들이 다 똑같은 환경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각자 필요한 환경을 따로 구축해서 쓰는 것이 좋을 거예요. 또 똑같은 한 명의 사용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상 환경이라는 것을 흔히 사용을 합니다. 가상 환경, Virtual Environment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가상 환경을 어떻게 설치하고 구동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분투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배쉬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sudo를 쓰고 그 다음 apt 업데이트를 한 후에 sudo apt install 뭐시기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한 후에 엔터를 치면 뭔가가 설치가 많이 될 거예요. 이때 설치를 할 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뭐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용량은 이만큼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yes, 그러니까 y, enter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요 sudo라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거를 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sudo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라는 게 이제 슈퍼 유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pt 업데이트를 일반 사용자들도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설치나 이런 것들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왕의 명령이 없이도 슈퍼유저의 그런 권한이 없이도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슈퍼유저의 권한이 있어야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유저의 권한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구축한 서버 머신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구축해서 운영 중인 서버를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슈퍼유저 권한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서버 머신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대신 설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줄과 첫 번째 줄은 sudo라는 것이 앞에 써 있으므로 이것은 엄영이요 하면서 이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슈퍼유저 권한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탁을 하셔야 되고 슈퍼유저 권한이 있다면 바로 직접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이 밑에 부분들은 굳이 sudo가 없죠. 그러니까 엄영이요 하면서 이걸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 자신의 권한만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달러 표시 앞쪽에 물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죠. 우분투를 비롯한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터미널 창으로 접속해서 검은색 바탕화면, 꼭 검은색은 아닙니다만 그 터미널 창에서, 터미널 창 보통 검은색이니까요. 그 터미널 창에 접속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그 터미널 창에선 항상 내가 명령어를 내릴 때, 명령어를 입력할 때 내 경로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명이 바로 이 달러 표시 왼쪽에 표시가 되죠. 이 물결 표시라는 이것의 의미는 나의 홈 디렉토리에 내가 있어요 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 디렉토리에 있다는 것을 왜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하냐면, 여기서 python 3-m vmv, 이게 이제 virtual environment의 약자예요. vmv 한 다음에 이 옵션을 주고 나서, 그러고 나고 나서 한 칸 띄고 ./vmv라고 쓰는 이 부분이 바로 내가 현재 있는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 vmv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고 이것을 가상 환경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명령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경로명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있는 이 물결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다가 해당하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새로 생성이 되면서 그게 가상 환경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다른 경로에다가 이것을 만들고 싶다면 이 경로명 부분을 다르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 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로가 어딘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만약 절대 경로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굳이 내 현재 경로를 확인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눅스를 잘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내가 명령어를 내리기 전에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는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후 source 명령어를 사용해서 내가 방금 만들어낸 그 가상환경을 사용해서 가상환경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가상환경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source 모시기라고 쓰여있는 이 명령어예요. 그래서 source 한 칸 띄고 경로명이 들어오죠. 이게 지금 물결 표시가 나의 홈 디렉토리라고 했잖아요. 내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vmv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bin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activate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디렉토리가 명이 여기가 달라졌으면 이 부분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달러 표시,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왼쪽에 내가 방금 만들었던 그 디렉토리 명으로 해서 괄호로 해가지고 특별히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가상 환경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상 환경에 진입했는데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러면 가상 환경에서 나오고 싶겠죠? 가상 환경에서 나올 때는 쉽습니다. 비교적 deactivate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deactivate, enter 하면 이 괄호 된 표시가 싹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가상환경에 진입하다가 다시 나오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상환경에서 설치를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즉 이렇게 괄호 안에 vmv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설치를 했었다면 그 설치한 것들은 가상환경에서 벗어났을 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vmv라고 이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는 가상환경에 진입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상환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인데 가상인데 실제로는 이 디렉토리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상환경에서 여러분이 설치를 했으므로 그 가상환경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그 가상환경 안에 설치된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비유를 좀 들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꿈속에 들어가 가지고 꿈속을 가상환경이라고 보자고요.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1억 원짜리 굉장히 고사양의 어떤 나만을 위한 서버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면,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구매했었던 그 컴퓨터를 내가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죠. 그러면 내가 그 컴퓨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그 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잠에 들어야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꿈으로 들어가서 내가 샀었던 그 컴퓨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상환경에서 벗어나면 그 가상환경에서 설치한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상환경 디렉토리, 요 위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내 홈 디렉토리 아래 vmv 디렉토리에 만들었는데 이 디렉토리를 깔끔하게 삭제해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삭제해버리면 해당 환경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상환경을 여러 개 만들어서 또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환경을 내가 만들 때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보시면 파이썬 3 뭐시기 한 다음에 맨 뒷부분에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vmv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걸 가상환경으로 할 거야 라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상환경을 또 다른 걸 만들고 싶으면 요 경로명을 또 다르게 해서 또 한 번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가상환경을 사용할지를 바로 요 소스 명령어 부분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vmv라고 했으면 vmv 디렉토리의 가상환경에 진입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vmv2라는 걸 만들었으면 vmv2 해가지고 액티베이트를 하시면 해당하는 그 vmv2의 가상환경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그 꿈 비유로 들자면 내가 첫 번째 꿈에서는 1억 원짜리 서버를 샀는데 또 다시 단잠이 들어서 두 번째 꿈에서는 10억 원짜리 서버를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10억 원짜리 서버를 다시 한번 쓰고 싶으면 잠이 들 때 내가 어떤 꿈을 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꿈 꿀래 하면서 잠이 들면 두 번째 꿈에 들어가서 10억 원짜리 서버를 쓰고 다시 또 깼다가 첫 번째 꿈 꿔야지 하고 또 잠이 들어서 첫 번째 꿈에 들어가서 1억 원짜리 서버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매우 쉽죠. 자, 그럼 이렇게 가상환경상에서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띄워볼 것입니다. 서버를 띄운다, 서버를 연다, 서버를 제공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서버를 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서버를 띄운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 서버라는 단어가 그 머신 자체, 물리적인 머신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물리적인 머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신에서 특정 IP와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내가 특정 서비스를, 특정 기능을 다른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열어주겠다. 너희들 와서 얼마든지 오면 이 IP와 포트 번호로 접근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서버를 연다, 서버를 띄운다 라는 것입니다. 서버라는 말 자체가 serve에서 er 붙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버라는 녀석은 결국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버가 기능을 제공을 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항상 언제 요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listen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해당하는 IP와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listen하고 있을게. 해당하는 그 IP와 포트 번호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오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서버입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으면 이 IP와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접근해. 나는 항상 리슨하고 있을게 라는 것이 바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이자 라이브 코딩이 가능하게끔 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딩을 하다가 내가 표를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얼마든지 제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툴이에요. 많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지원이 됩니다. 파이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호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위젯들이 제공이 됩니다. 스파크라는 도구도 지원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주피터라는 녀석이 어떤 것인지 빨리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역사를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자면,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을 제공하기, 파이썬만 지원하는 그런 노트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여러 다른 언어들도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그러면 아이파이썬은 이제 사실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일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다음에 주피터 랩이라는 것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주피터 허브라는 것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주피터 노트북과 랩과 허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얘기를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 영상에서는 그 차이점을 따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주피터 노트북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랩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허브도 동일합니다. 이 허브라는 녀석은 주피터 랩에다가 그 사용자 리스트를 따로 관리를 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주피터를 다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주피터는 주피터 노트북,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그것을 저는 줄여서 지금부터는 그냥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피터를 설치를 해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설치를 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가상 환경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주피터 설치를 하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이 가상 환경에 일단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슈퍼유저 권한 없이 우리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유저의 권한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하는 머신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하는 그 설치된 슈퍼유저가 설치한 그 주피터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는 됩니다. 그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각 사용자들이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특히 이런 가상 환경을 통해서 개발 환경을 관리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느냐? 일단 가상 환경에 들어가서 여기서 pip3 띄고 install 띄고 주피터. 여기서 pip3라고 이제 사용하는 거는 pip이라고 쓰기도 하고 pip3라고 쓰기도 하는데 명시적으로 pip3라고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치할 때 파이썬 3 빼기 dev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다 슈퍼유저 권한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파이썬이라고 안 하고 제가 파이썬 3라고 파이썬 3을 명시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파이썬 3와 그 이전 버전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이썬 3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은 명시적으로 그 3이라는 숫자를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3을 위한 것이다 해서 이 pip이라는 도구가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설치할 때 쓰는 그런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를 위한 거야. 그래서 pip3 띄고 install 띄고 주피터 엔터 하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 그 서버 머신에 이미 설치된 어떤 라이브러리들과 충돌이 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스톨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요 밑에 있는 요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요 명령어를 실행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해당하는 서버를 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내가 관리자다 하면은 깔끔하게 싹 그 파이썬 3를 비롯해서 싹 한번 밀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피터를 설치를 한 후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팅 파일을 생성해야 됩니다. 주피터 세팅 파일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물결 디렉토리, 나의 홈 디렉토리 아래에서 주피터 띄고 노트북 띄고 요 옵션을 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 변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없었더라도 뭔가가 그 변화는 있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세팅 파일, 정확히는 config 파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물결 디렉토리에서 해당하는 세팅을 잘 하셨다면 물결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 .jupyter라는 숨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명이 점으로 시작하면 숨김 디렉토리가 되죠. 그래서 그냥 디렉토리 명령을 보려고 하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숨김 디렉토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죠. 그 부분까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cd 명령어를 사용해서 .jupyter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가
내 홈 아래에 .jupyter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럼 거기서 jupyter notebook config.py라는 파일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vi 에디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을 열게 되면요, 요 줄번호가 여기 밑에 화면에서 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줄번호인데요, 요 줄번호는 주피터 버전에 따라서 줄번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줄번호를 너무 의식해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데, 여기 287번째 줄을 보시면 c.notebookapp.port는 8888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맨 앞에 샵이 붙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샵은 주석을 의미해요. 이 파일 이름을 보시면 확장자가 .py잖아요. .py면 이건 파이썬 파일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파이썬 파일에서는 샵으로 시작하면 해당하는 줄은 주석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정 부분을 지금 주석이 아니라 설정을 지금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샵을 지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샵만 지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 부분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샵을 지우고 나서 여기 맨 왼쪽에 스페이스 공간이 몇 개 남아있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파이썬 파일에서는 들여쓰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C라는 요 글자가 맨 왼쪽에 항상 위치할 수 있도록 왼쪽에 공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샵을 지우고 공백 없는 거 확인하고, 이 내용은 8888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포트 번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888인데요. 내가 원하는 포트 번호가 있다면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8888 쓰고 싶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단, 이 옵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석은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주석은 해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c.notebookapp.notebookdir 이라는 요 줄을 찾아서 주석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명을 요 헛다운표 안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주로 쓰는 그 경로명은 보통 자신의 홈 디렉토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여기 짝대기죠. 짝대기, 홈, 짝대기, 내 아이디까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내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부터 주피터를 사용해서 코딩할 내용이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만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럼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또 그 내 홈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 있다 라고 가정할 경우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내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여기다가 쓴 이 경로명은 실제 존재하는 경로여야 해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부터 작업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해놓고 요 경로명을 실제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프로젝트 디렉토리 명을 정말로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만약 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 경로를 실제로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미리.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내가 이제 뭐 코딩을 한 그 결과물들, 소스 코드나 아니면 다른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 이 경로명을 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좀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경로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곳에 내가 만드는 소스 코드들이 자동으로 더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명을 여기다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때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만 여기까지만 써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후 c.notebookapp.openbrowser라는 부분도 주석 해제하고 true라고 되어 있는데 false로 바꿔줍니다. false로 바꿀 땐 이 f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c.notebookapp.ip라는 그 부분을 또 찾아서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 내용을 localhost라고 지금 되어 있을 텐데 localhost는 지워주시고 별표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홑다운표 안에 별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홑다운표 안에 별표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노트북 서버를 우리가 열었을 때, 주피터 서버를 열었을 때 그 주피터 서버에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할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컬 호스트라고 쓰여져 있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해당하는 그 머신 자신으로부터 접근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 IP 주소만 허용할게 라고 하고 는 한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쓸 수 있는데 여기다 로컬 호스트라고만 쓰게 되면 나 자신 머신만 허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만 허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피터 서버를 열 때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 당연히 보통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서버 하나를 신청했으면 내가 지구 어디를 가든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로컬 호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표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표는 그 IT 분야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와일드카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어, 다 허용하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VI 에디터 등을 사용해서 그 컨피그 파일 수정하는 것은 이제 끝났고요. 그 저장하고 당연히 이제 에디터는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VI 에디터를 종료하는 방법은 따로 이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종료하고 나와서 이제 주피터 서버를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주피터 띄고 노트북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실행하는 위치가 어디냐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는데 실행을 하면 이 아래 검은 화면과 같이 뭔가 메시지가 줄줄줄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네모 박스로 가려놓은 부분은 좀 그 서버에 대한 좀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놓은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줄줄줄 뜨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뭐 로gin을 with a token 해서 토큰을 가지고 로gin을 뭐 한다 뭐시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포트로 열렸는지가 바로 이 땡땡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트 번호를 앞서 그 8888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른 포트로 바꿨다면 해당하는 포트로서 이게 열렸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8888로 그냥 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8888번으로 정말 열렸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 내가 컨피그 파일에서 8888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8888번으로 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뭐하러 이걸 또 확인을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설사 8888을 사용하겠어 라고 주피터 설정 파일에서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8888번으로 열릴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사용자들이 똑같이 주피터 서버를 열면서 요 똑같은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똑같은 머신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엔 8888번을 나도 쓰고 니도 쓰고 공동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설사 설정을 8888로 해놨어도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하는 포트를 사용 중일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이 녀석이 자동으로 바뀌어져서 포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포트로 열렸는지 아닌지. 네. 그럼 만약 나는 8888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열린 걸 보니 8889로 열렸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뭔 의미냐면 이미 8888번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피터가 알아서 1 더한 값인 8889번으로 나의 주피터 서버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해당하는 포트로 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주피터 서버를 종료를 바로 해주시고 이미 사용 중인 포트 번호를 누가 사용하는지를 알아내셔서 나 이거 잠깐 미안하지만 내가 쓸게 라고 뭐 좀 협의를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사용 중인 또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미 사용 중인 거라면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킴으로써 이 포트, 내가 원하는 포트가 가용하도록 만들어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실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포트 번호에 딱히 구애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포트 번호가 내가 원하던 포트 번호로 열리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엄한 번호로 내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내 포트 번호는 8889로 열렸는데, 예를 들어서 8889로 실제로는 열렸는데 내가 8888로 설정을 해놨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선 내가 주피터 서버에다가 8888로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는 이상한 곳에 접속했어 하면서 내가 기대하던 그 주피터 서버가 아닌 엉뚱한 화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접속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889로 열려 있는데 나는 8888로 접속을 했기 때문이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서버를 띄워놓고 항상 포트 번호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선 이 물음표하고 토큰은 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기다란 문자열이 등장을 할 것인데요. 이 는 뒤에서 등장하는 이 기다란 문자열이 바로 일종의 암호입니다. 내가 주피터 서버를 열었다 하더라도 이 내가 열어놓은 주피터 서버에 IP 주소와 포트만을 사용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 혹은 토큰을 알고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토큰 번호가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토큰을 잘 어디다가 클립보드 같은 데 저장을 해 두셨다가 접근을 할 땐 이 토큰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만 설정을 해서 비밀번호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기본적인 옵션인 토큰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버를 열었고 해당하는 IP와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웹 브라우저에서 IP 주소 포트 번호를 치고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이 IP 주소 포트 번호 뒤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로긴 물음표 어쩌고 이 부분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 줄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입력 안 하셔도 되고 IP 땡땡 포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피터 한 다음 그 아래에 패스워드 오와 토큰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토큰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토큰을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주피터 서버에 접속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 서버에 접속을 성공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퀵 버튼이 있고 로그아웃 버튼이 있고 업로드, 뉴 등등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은 좌측에 있는 요 폴더 모양, 디렉토리 모양 아이콘 옆에 슬러시, 즉 루트라고 되어 있는 경로명 표시가 있습니다. 요 경로명 루트 혹은 슬러시라고 읽을게요. 요 슬러시는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바로 주피터 서버에서 다루는 가장 최상의 경로임을 의미하며 그 최상의 경로는 실제로는 서버 머신에서 어디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config 파일에서 설정했던 그 경로예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 config 파일에서 주피터 서버에서 다루는 그 코드가 관리될 경로명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 경로명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짝대기 홈, 짝대기 자신의 ID 즉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주로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 경로명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여기서 루트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버를 사용해 봅시다. 우측 상단에 화면 우측 상단에 뉴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뜰 것이고 여기서 파이썬 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 3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화면, 요 가운데 있는 요 화면과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해당하는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파일의 rename이라는 걸 누름으로써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파일의 초기 이름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untitled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 파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우리는 이 화면과 같이 이 캔버스처럼 보이는 하얀
이 화면에 이런 표시들을 볼 수 있어요. in 한 다음에 대괄호하고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숫자가 또 안 들어가 있거나 땡땡 하고선 네모박스가 이제 보일 건데요. 이 네모박스 안에 우리는 실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print hello, print world라고 해가지고 두 줄짜리 코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첫 줄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 키를 누르면 줄바꿈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을 이 네모박스 안에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후 요 해당하는 내용이 내가 충분히 작성했어. 이제 요 내용을 요 네모박스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요 네모박스 안에 커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네모박스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그 실행된 결과가 밑에 보이죠? Hello World라고 화면에 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이 몇 번째로 이 파일 안에서 몇 번째로 이 네모박스가 실행된 것인지를 이 왼쪽에 있는 대괄호 안에서 숫자로 표시되고 있어요. 즉 여기 1이라는 표시는 무엇이냐면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이 네모박스는 첫 번째로 수행이 됐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을 내가 저장하고 나가고 싶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디스켓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세이브 하실 수 있고요. 단축키는 또 있죠. 컨트롤 누른 채로 S 누르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 후 이 파일을 닫으시고 나중에 다시 파일을 또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 네모박스에 있는 코드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이 네모박스 왼쪽에 있는 이 대괄호는 다 비어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소스 코드들은 존재하지만 이 소스 코드 블락 혹은 제가 셀이라고 부른다면 해당하는 블락 혹은 셀은 아직 실행이 된 적이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엔 우리는 각 셀별로 실행을 그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실행될 때마다 또 번호가 매겨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블락 혹은 셀 단위로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이점을 가지냐면 내가 요 아래에다가 또 다른 코드를 입력을 했다 칩시다. 그렇게 하고서 실행을 하면 여기는 2번이 생기겠죠. 위에 거가 1번이었으니까 얘는 2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위에 있는 셀이 더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셀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 녀석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번을 실행한 후에 다시 위에 있는 셀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셀은 이젠 세 번째로 실행이 된 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각 셀별로 혹은 블락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실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셀 단위로 코드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순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 작업을 다 끝냈고 개발 작업을 끝냈고 이제 그 주피터 서버 자체를 아예 종료를 하고 싶다. 지금 서버를 종료한다는 얘기는 그 소스 코드 수정 작업을 종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 주피터 서버를 닫는다는 거예요. 열어놨던 서버를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백그라운드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포어그라운드로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우리가 주피터 서버를 실행했던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터미널 창에서 뭔가 줄줄줄 메시지가 떠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Y 엔터 치시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백그라운드 실행으로서 돌아가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 또 백그라운드 뿐만이 아니라 이 터미널 창까지도 종료해도 상관없게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 ID가 표시가 한번 된 후엔 알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따로 되지는 않더라도 지금 주피터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피터 서버를 닫고 싶다. 그러면 여기선 컨트롤 C를 아무리 눌러봤자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주피터 서버를 닫아줘야 하므로 일단 프로세스 ID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닫고자 하는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몇 번 프로세스 ID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5802번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런 후 그 45802라는 프로세스 ID를 사용해서 우리는 kill 해주시면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주피터 노트북 서버도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닫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kill 명령어를 사용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9는 뭐 일종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